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과 동시에 여성에게는 임신을 하는 고통을 그리고 남성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더했습니다. 지금은 노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 수고하고 있죠. 과연 이러한 고통과 수고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그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마음과 영혼의 양식, 도토리 7번째 순서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마음과 영혼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패널 K님 함께 나와 있습니다. 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K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항상 똑같지만 그래도 좀 이제 좀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네. 그래서 살짝은 들뜬 마음으로 좀 살짝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거리에서. 살짝 들뜬 느낌. 음. 야, 그런 게 있구나. 부럽네요.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뭐 보통 뭐 어떤 거 특별히 하는 거 있어요? 특별히 하는 것 때문에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연말 다가오면 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좀 분위기. 다음 해에도 어떻게 좀 살 것인지 고민도 좀 하고 이제 연말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약간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다가 기대도 하고 약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럼 그런가요? 저도 K님 나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또 나이 음. 차이를. 근데 뭐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설렐 수 있고 그리고 내년이 설렐 수 있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음. 그 이제 송구영신과 원단 예배 때 네.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이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1년을 계획을 하니까 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음. 그걸 기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이번 연도에 말씀이 그러니까 옛 틀을 깨고 음. 새 틀을 만드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K님께는 어떻게 성취가 된 것 같아요? 예트를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내년에 한번. 내년에 얘기하는 걸로? 근데 저는 좀 올해 환경이 바뀌어서 네. 좀 더 좀 복음적인 게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어우, 엄청난 잘 막 됐다. 이렇게 성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복음 환경이 안에서 됐다. 조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죠. 새로운 환경을 주시면 또 그 환경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환경이 바뀌면 익숙했던 그런 기도의 자리, 익숙했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네. 이제 보통은 조금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오기 전에도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제 해외 산다는 걸 커밍아웃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해외 여러분, 해밍아웃. 네, 여러분 지금 이 스튜디오 한국 아니에요. 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거리에서 나나 궁금하셨죠? 여기 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해밍아웃을. 하세요. 네, 너무 까먹었어요. 네, 또 뭐냐. 해외에 나가면 항상 이제 뭐 메시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흔들린다. 렘넌트일지라도 맞아. 자신의 숨겨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가 더 음, 드러난다. 그게 원래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친구 따라갔다가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될까 막 그런 거 그렇지. 아니야? 두려울 수 있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교회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런 것도 주셔서 음.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네. 오, 어떤 면에서요? 한국 가기 싫어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 솔직히 더 좀 저에게 있던 복음이 더 희미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음. 좀 네 그랬죠. 거의 뭐 어, 불신자처럼 살고 다녔죠. 지금 네. 맞아. 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메시지를 공급받기가 되게 편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떠먹여 주잖아요. 네 그냥 몇 분만 타고 나가면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떠먹여 주면은 밥투정을 하죠. 음.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잘 못 누렸던 것들이 좀 생소해지면은 이게 다시 좀 그게 귀한 걸 알게끔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잘 안 될 텐데.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미리 음. 약속을 하고 가시죠. 한국 네. 가서도 아 그, 그럼요. 네, 이 복음의 소중함과 음. 그거를 잊지 않겠다고, 뭐, K님의 수준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선 더 이제 네. 그거를 채워주시리라 음. 믿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저희가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가 있으면은 도토리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네,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항상 다음 방송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도토리를 통해서 벌써 7번째 순서인데, 그러니까요. 네, K님은 또 뭐 어떤 좀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복음적으로 더 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도토리 방송 때문인 것 같아요. 오, 네. 이런 큰 축복을 이 방송이 한 사람의 제자라도 살리면은 완전 성공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 저번 주 뭐 이렇게 포럼 하면서 약간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발견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복음이 저에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그 저희 지난주에 네. 잡았던 그 미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 잡았던 미션이요? 방송 봤어, 안 봤어? 저기요, K님. 들었는데 저희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인용이었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뭐지? 쉬는, 그리고 쉬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네. 그걸 하면서 저희가 잡았던 미션이 그거였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보는 거. 아, 네. 그리고 그걸 포럼해 보는 거. 그거를 음, 저희가 잡았었죠. 한번 오늘 이거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한데 다음 주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포럼이 나오게끔 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준비해서 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거를 막 준비해서 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이거 더 이상해요. 이거 더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방송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뭐 K님한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또 뜻밖의 어떤 부분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하면서 저도 도토리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뭐 제가 뭐 처음에 이제 K님 꼬실 때는 제가 그 이 방송에 꼬실 때 이 방송에 꼬실 때는 그 이제 좀 제가 가르쳐 주는 포지션으로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저도 배우는 입장인 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더 많이 책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냥 똑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영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겸손하고 배우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배운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배우는 입장에서 똑같이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갔더니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네. 한 권사님께서 어차피 해외 해밍아웃 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해외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명은 밝히지 않고. 뭐 아직은 안 바뀔게요. 약간은 남겨둬야지 여지를.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저는 이제 출장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도토리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님 팬이신가 봐요라고 얘기했더니만 제 앞이라서 램디 팬이라고. 근데 램디란 얘기를 교회에서 들으니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계시다. 그걸 또 기억하면서 의식은 하지 않고 하지만 기억은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도토리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뭐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읽을 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제가 준비를 했죠. 네.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소설은 유토피아의 반대말, 네. 낙원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화된 미래를 그린 소설. 멋진 신세계예요. 디스토피아. 이런 세계가 존재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인데 근데 제목은 멋진 신세계예요. 따봉. 완전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A Brave New World.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브레이브가 여기서는 그 용감하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선 그거요. 브라보! 그 뜻이에요. 네, 멋지다. 아우 멋져. 브라보! 이 뜻이에요. 그 아주 멋진 세상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역설이죠. 당연히 비꼬는 거죠. 아, 참 멋진 신세계네. 이런 뜻이에요. 그 이 멋진 신세계라는 말이 처음 쓰인 거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템페스트라는 소설에서 처음 쓰여요. 템페스트라는 소설에서도 이 A Brave New World 이 표현은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신세계라서 쓰이는 게 아니라 아 멋진 신세계네라는 느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이 소설의 제목으로 차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셰익스피어의 소설에서 차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 소설엔 다 녹아 있어요. 이 소설이 쓰여진 거는 1932년 1931년도에 써서 32년에 출판을 했죠. 굉장히 오래된 책이네요. 90년 전 책이에요. 네. 와우. 근데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읽혀져요. 이 책은. 이 책이 가진 힘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뭐 이 도토리의 미션이면 미션이니까 5분 포럼 괜찮으신가요? 뭐 해야죠. 근데 5분 포럼 미션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 네,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조금 더 심층된, 조금 더 심화된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게요. 왜냐면 5분 포럼의 목적은 이 5분 포럼 자체가 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K님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제공을 한 거예요. K님의 이 스피치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제한된 시간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K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사실 아직 보완한 부분은 되게 많아요. 보완할 부분은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도토리를 해야지 이제 이 우리들이 K님도 발전을 하고 우리들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미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데 뭐 오늘 바꾸면은 나한테 편한 거 한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제가 5분 포럼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른 미션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5분 포럼 준비를 전혀 하진 않았지만
하진 못했지만 네. 아무튼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랩을 안 할게요. 오늘은 랩을 좀 덜 할게요. 저번에 이제 조금 시간 조절을 실패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1분이나 빨리 얘기했고 네. 급하게 얘기했고 얘기할 거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넘긴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얘기하다가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멋진 신세계는 올더스 헉슬리의 1932년작이에요. 이 멋진 신세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템페스트,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나왔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고 비꼬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즘 이 소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이 소설과 비슷한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멋진 신세계의 세계는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계예요. 모든 것이 행복하게끔 통제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계급이 존재하고요. A부터 그러니까 알파부터 입실론까지, 그러니까 A, B, C, D, E, 알파, 뭐 베타, 뭐 감마, 그 델타, 입실론 이렇게 5개의 등급이 존재하고요. 사람들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에 맞는 교육을 완전히 받아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설계되는 거예요. 계급과 하는 일, 모든 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모든 게 설계되고 그렇게 교육받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게끔 돼요. 그 일을 한다고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낮은 계급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델타 계급이면은 델타 계급에서 광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선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아요. 인공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공장에서 태어나요. 인공 부화소에서 태어나고 인공 부화소에서 정자와 난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켜서 태어나고 모든 것을 유전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계급과 그런 게 애초에 그 수정란인 상태에서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서 이 인공 부화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 만약에 얘가 나중에 광부가 될 친구다. 그러면은 광부에 맞게끔 미리 내열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인데 태아한테 열을 갖다가 과다하게 쬐가지고 내열성을 키운다든지 또는 그 의도적으로 약간 지적인 장애도 줘요. 왜냐면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불필요하니까 얘는. 그리고 무조건 그 교육만 받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이제 그 뭐 성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가정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섹스 그 성관계를 그냥 아무하고나 맺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질투하지 않고 그런 걸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한 남자만 사랑해? 왜 한 여자만 사랑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고 마음껏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는 삶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임신은 하지 않아요. 이런 삶 속에서도 그 삶에 약간 어려움이나 약간 수고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제하는 약물이 존재해요. 소마라는 약물이에요. 이 소마는 플라톤이 주창했던 그 소마라는 개념은 육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약의 이름으로 차용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의 마약 같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요 행복해져요. 이걸 먹으면 일단 그걸 잊고 행복하고 열반에 비슷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 수 있어요. 이 삶 속에서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버나드 그리고 헬르메츠라는 인물이 존재해요. 이들 모두 다 알파 플러스 계급, 엘리트 바로 밑에 계층인데 매우 여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데 이 버나드랑 헬르메츠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버나드는 못생겼어. 알파 플러스에 맞지 않게 약간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헬르메츠는 너무 잘생겼어. 그것도 문제예요. 아무튼 약간 개성이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니나라는 여자가 존재해요. 아주 완벽하게 알파 플러스의 계급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멋진 신세계의 그 세계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편 이 멋진 신세계가 아닌 세상, 야만인 세상이 존재를 해요. 이 야만인 세상은 감정과 모든 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가정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노동의 수고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야만이라고 불러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야만인의 그 야만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과 린다라는 그 모자가 있어요. 린다가 어머니고 존이 아들인데 린다는 원래 신세계에 살았어요. 원래 신세계에 살았는데 근데 이 야만 세계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공 부하 소장의 아이를 가진 상태로 역시 오늘은 끝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이게. 여기서 뭐 마치도록 하죠. 나머지 내용은 궁금하든지 말든지 진짜요?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조금 더 음.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근데 K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차츰차츰 나머지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땠는지에 대해서요? 내용에 대한 걸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한 네네 구조 같은 거. 네 피드백 해주세요. 음, 시간은 완전히 남겼는데 한번 피드백을 해주세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시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네. 일단은 근데 조금 설명할 게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음,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죠. K님은 이 시간 넘긴 게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랜디가 왜 그랬을까? 램디가 왜 그랬을까? 조금 음, 다 전달해주고 싶어서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좀 잘 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뭐 나오는 용어도 어렵기도 하고 음, 뭔가 좀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음, 세계도 있고 이 세계 안에서의 그런 계급도 있고 이렇기 음,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좀 열의가 넘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열정이 좀 넘친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일단 이 책을 네.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켜 줘야 된다. 그게 너무 열의가 넘쳤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넘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5분 포럼을 굳이 하겠다. 그런 이제 그리고 5분 포럼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하나를 택했겠죠. 세계관만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그 줄거리만 전달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택했겠죠.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세계관을 전달하다가 줄거리 부분을 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캔슬을 해버리게 된 거죠. 거의 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니요. 줄거리는 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소개에서 끝난 거예요. 줄거리는.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계관에 대해서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근데 그게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지. 인공 부화소에서 다 설계돼서 태어나는 아이들인 거죠.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공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요. 이 세계 안에서는. 그런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게. 나는 왜 입실론이야? 이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나는 입실론이라서 참 행복해 라고 교육을 받았거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입실론에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시중 들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걸? 이렇게 그냥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계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맨 처음에 나와요. 공동체, 동일성, 그리고 안정성.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 가치로 나와요. 이 세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불만이 없거든. 없을 수밖에 없게. 네, 없을 수밖에 없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야.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없어요. 이 소마라는 약의 특징이 뭐냐? 먹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가 안 돼요. 사람이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 속에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노화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그냥 부지불식간에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질병도 안 걸려요. 죽음에 대한 슬픔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 왜냐면은 죽었네 끝이에요? 네, 그냥 죽었네예요. 죽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다시 연구 대상이 돼서 연구소에 갈 뿐이에요. 어차피 막 가족 이런 게 없으니까. 가족 이런 거 없어요. 슬퍼할 그냥 사람도 없겠. 그렇죠. 슬픈 사람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친구 같은 건 존재하는데 뭐 그러니까 애초에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지. 이 친구의 개념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쟤랑 관계를 가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지내던 그 네트워크 속에서 그냥 한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진다 한들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울고 불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너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마를 먹으면 돼. 그런 세계예요. 혹시 뭐 시간을 좀 더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 뭐 줄거리를 좀 얘기하고 싶죠. 그 어느 정도는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왜냐면은 같은데.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금 더 세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세계가 존재하는데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세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얘기한 멋진 신세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만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야만인의 세계가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에서 입장에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쟤네들은 성관계를 가져.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네들은 책을 읽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네들은 감정을 가져.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 야만인의 세계가 지금 우리 세계예요. 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노동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이런 세계잖아요. 그게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야만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 야만인 세계에 린다가 불시착한 거는 인공 부하소의 장이랑 린다랑 관계를 가져요. 관계를 가졌는데 피임을 잘못했는지 애를 가져버려요. 임신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야만인 지역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린다만 고립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존이에요. 그러니까 존은 태생 자체가 달라요. 공장에서 설계돼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임신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르고 린다는 지금 원래는 멋진 신세계에 살다가 야만인 지역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만인 지역에서 보니까 린다가 적당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성놀이가 돼요. 그러니까 린다가 이제 성적으로 많은 이제 학대를 당해요. 근데 린다 입장에서는 한 남자하고만 관계를 가진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 저 남자랑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야만인 세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여자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야만인 남자들은 린다를 일개 그냥 성적 그냥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야만인 여자들은 거의 린다를 그러니까 매춘부 창녀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XX 취급을 하죠. 왜냐면 자기 남편들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쁘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다 학대를 당해서 그 린다는 멋진 신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존에게 원래 살던 세상 그 얘기를 항상 해줘요. 원래 살던 세계는 그런 세계야. 그리고 당연히 존은 야만인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야만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린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니까. 근데 린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가 임신을 하다니. 이런 불결한 이런 느낌인 거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존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만인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인답게 살아가요. 너무 잘 살아가요. 근데 엄마한테는 항상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살잖아요. 그 다른 세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은 이 세계를 멋진 신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갖다가 멋진 신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하는 사람이 바로 존이에요. 그리고 존은 그 멋진 신세계라는 표현을 어디서 차용했냐? 존이 항상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읽거든요. 그 셰익스피어 광이에요. 셰익스피어 덕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셰익스피어 소설에서 멋진 신세계라는 표현을 그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존의 입장에서는 이상향이에요. 그 존은 TCK인 거죠. 그런데 버나드랑 레니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버나드랑 레니나가 이 야만인 세계에 오게 돼요. 네. 그 야만인 세계에 어떤 일로 오게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존하고 린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린다 입장에서는 생명줄인 거예요.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존의 입장에서는 멋진 신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버나드, 레니나, 존, 린다가 모두 다 멋진 신세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야만인 처음 봤거든, 이 사람들. 완전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존이요. 네, 존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만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야만인 세계에서 어떻게 오게 됐는가. 그러면은 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나드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버나드가 매니저 역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된 거죠. 버나드 입장에서는 알파 플러스인데 불구하고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좀 소외된 느낌? 그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존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완전 스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자 존을 보려면은 자 오늘은 뭐 몇 시에 막 이런 식으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막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거쳐야 돼 나를 막 나한테 연락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존은 우리 세계 잘 모르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존이 일약 스타가 돼요 이 안에서. 근데 그 존은 막상 이 세계에서 환멸을 느끼죠.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라고 해서 와봤더니만 자기가 야만인 세계에서 봤던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통하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계는 너무 인간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들인 거야.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계들인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만족만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리고 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도 없지. 모든 게 만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서 변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안정된 이곳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환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칩거를 해요.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셰익스피어 소설만을 봐요. 그리고 버나드는 야단났죠. 지금 해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얘가 밥줄인데 얘가 내 인기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막 얘가 안 나오나 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버나드는 막 지금 야단이 난 거죠. 그리고 헬르멜츠가 그나마 존하고 얘기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르멜츠는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를 쓰거든요. 이 세계에서 시를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가 좀 감정적인 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라는 게 왜 나와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니까 사람이 기존에 있던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과 이걸 항상 제시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지금 있는 게 모두 다 만족스러우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우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안정된 세계 속에선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헬르메츠는 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통했는데 이 헬르메츠마저도 존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편 린다는 지금 야만 세계 갔다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소마를 과다 복용해요. 그걸 보상받고자 그러니까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소마를 과다 복용하다가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요. 근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린다가 죽었다고 해서 전혀 슬프지 않죠. 그냥 린다는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일 뿐이에요. 린다의 죽음은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었구나. 근데 존은 어때요? 야만인이랑. 그렇죠. 엄마가 죽었어요, 지금. 엄마가 이 세계에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신적으로 붕괴가 돼버리죠. 음. 그래서 존이 이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결국에는 존과 버나드랑 이제 그 이 세계의 창조주, 이 세계의 창조자에 해당하는 총통을 만나러 가요. 총통은 전 세계에 10명 정도 있대요. 10명 정도 있고 이제 이 세계의 총통,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총통은 그 무스타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총통을 만나러 가요. 근데 총통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총통은 이 세계가 존재하지 전에, 이 멋진 신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통의 방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책들이 쫙 있죠. 그 이 세계에는, 멋진 신세계에는 책이란 게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교육 받는 것만 숙지하면 돼요. 책이나 인간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도토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멋진 신세계에는 종교도 없고 책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책을 해석하는 이따위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총통의 방에 들어가니까 서재가 쫙 이렇게 펼쳐지죠. 펼쳐지고 이 총통과 존이 대화를 나누죠. 이 총통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존은 이 총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세계가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세계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갈등 뭐 이런 걸 봐서 이 총통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총통들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총통들이 생각하기에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자유를 가졌을 때, 자유의지와 그리고 이걸 가졌을 때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전쟁뿐이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그 증오 이런 것들로만 점철된 삶이었다. 이 삶에는 행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을 설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왜 다 알파 플러스가 아니냐? 왜 계급을 줬냐?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다. 실험을 해봤다. 죄다 알파 플러스로만 구성된 세계를 설계해봤다. 해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서로 죽이고 싸우느라고 22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16만 명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의 구성은, 그러니까 위도 존재하고 아래도 존재해야지 이게 구성될 수 있고, 그러면은 각자에 맞는 역할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행복한 게 아니야. 각자가 각자에 맞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조화롭게 굴러갈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저항 정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막 각종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존재해야 될 것들, 마땅히 존재하는데 여기는 없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존이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는 만들어졌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이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이 세계에서 빼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거기서 이런 대사를 쳐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저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싫어요. 저는 신과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과 죄악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 있는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는 권리, 내일이 불안할 수 있는 권리, 막 질투할 수 있는 권리, 분노할 수 있는 권리, 나한테 그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자네는 사실상 불행한 권리를 원하는 셈이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존이 체념하듯이 얘기를 하죠.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불행한 권리를 원하는 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존은 결국에는 이 소설의 끝에 가서는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자살을 택해요.
이 멋진 신세계 세계관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살을 택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끝은 존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멋진 신세계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통해서 좀 전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깊게 하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K님은 이런 이 소설 들으면서 좀 느낌이 어때요? 좀 근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영화를 많이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저희 이제 네.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약간 몇 가지 그래도 제가 본 영화 같은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아일랜드 아일랜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막 도덕책에 나오는 거 음. 잠깐 본 적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여줘서 아, 그게 도덕책에 나왔구나. 인간의 존엄성 막 이러면서 음. 그런 것도 하고 다 보진 않았는데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핫샷. 두 번째 두 번째 시리즈. 그 시즌 1의 두 핫샷. 번째 거.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정해진 자리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네, 운동하면서 그걸로 번 돈으로 모든 걸 다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다 보진 않았거든요. 네. 보다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껐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통제된 약간 세계.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잘 얘기했네. 생각해보니까 다 봤네. 그러니까 통제된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되게끔 정확하게 설계된 삶이 존재할 때 사람이 행복할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갈등 요소를 배제했을 때 정말 인간의 삶은 행복한가? 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영화들은 이 멋진 신세계에서 영감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멋진 신세계의 그 세계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스토리를 많이 바꿔서 좀 각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30년대 나온 책이잖아요. 193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너무 미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했지 싶죠. 어떻게 생각했을지 진짜 궁금해요. 이 책이 지금 나왔다 그래도 오 새로운데? 라고 느낄 정도의 흡입력이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고등학생 때 읽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추천도서라서 되게 재미없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또 달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터넷도 빠르지 않은 시절이었고 뭐 스마트폰이 있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알파고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제로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실제 그냥 우리 삶에 그냥 가까이 와 있는 청소기도 그냥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굴러다니면서 청소해주고 네. 그게 점점 정밀해지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낫고 설거지도 식기세척기한테 맡기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런 시절이 점점 이제 우리 삶에 그냥 깊숙하게 왔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봤을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솔직히. 어떻게 달라진 것 같나요? 더 이게 현실로 다가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을 좀 만족시켜주고 내 몸이 편한 것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런 안정성의 길로 점점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 외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움 따로 실제로 삶의 변화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 방향은 따로 과학의 발전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점점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소마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마라는 이름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약의 한 종류 이름 같아요. 네, 실제로 약 이름 같기도 하고 이 소마라는 이름이 플라톤이 주창했던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육신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절정 그거에 소마가 있거든요.
이 소마가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게 딱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세계관이랑 줄거리 설명하시고 조금 얘기했지만 혹시 이 책을 읽고 좀 자기의 의견 같은 거를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 책 읽고 느낀 거라든지. 네네, 소개해야죠. 그 그러니까 부분이 빠졌거든요. 예, 빠졌어요. 맞아요. 중요했어요. 원래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왜 이 책을 랩런트들이 읽어봐야 되는지, 네. 왜 이 책을 소개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힌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 책을 바라볼 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 그러니까 이제 뱀의 머리를 깬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속된 축복인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육신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는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임신을 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낳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는데 그 축복을 뺏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고를 겪어야지, 그러니까 내 몸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의 축복인 창세기 1장 축복을 찾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은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같이 달려있는 고통하고 수고는 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상정한 세계가 바로 이 멋진 신세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이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냥 개념 없이 육신적인 접근만으로 이게 가능해졌을 때 그게 과연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과연 행복한 삶인가? 우리에게 아무런 그게 없이 정말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기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점점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육신 중심으로 가고 있죠. 네. 너가 행복하면 돼. 너가 행복하면 돼. 그 다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너가 행복하면 돼. 다른 것에 속박을 버려. 너가 행복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속박되고 있죠. 네. 실제로는 더 큰 거에 속박되고 있죠.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본인은 행복해요. 가정도 없어 심지어. 완전 그냥 개인만이 존재하죠. 개인만이 존재해서 행복한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동시에. 자유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존이 울부짖죠. 나한테 자유를 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었다는 개념마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뎌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것까지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측면에서 바라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영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왜 행복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이걸 잃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이 기준으로 파악하고 너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야? 너한테 아직 문제가 있잖아.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야, 너한테 아직 문제 많잖아. 너한테 아직 갈등이 있고, 너한테 아직 미움이 있고, 너한테 아직 증오가 있는데, 네가 무슨 복음이야? 야,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정말 만족함을 얻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가 너의 시간을 써야 돼. 네가 무슨 복음이야? 라는 비아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소마로서 행복해지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주제와 다가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좀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담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이 정말로 존재를 한다면 그런 세상의 모든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지? 약간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신자들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람이 그런 아무 고통이 없고 감정이 없고 그냥 이런 기계 같다면 인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존재.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태만 있다면 저희가 진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책의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인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그런 건 당연히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게 되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열반이나 이런 상태에 돌입하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무감해지겠죠.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거의 그냥 이렇게 무소유. 무소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 그런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돌입이 되겠죠. 그게 상당히 이상적이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상태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이해 없이 그 상태에 돌입했다가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돌입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자유가 되지 못하니까요. 마음을 비울 수는 있는데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 멋진 신세계에서의 세계관 똑같죠.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봤더니만 전쟁밖에 안 하더라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 사회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테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중동이나 뭐 남미나 그러니까 치안이 어려운 곳 이런 곳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엔 인식이 그건 거예요. 신은 실패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돼서 이 세상을 아주 조화롭게 통제해 보겠어. 저번 주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네. 그렇죠. 저번 주랑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아벨이란 사람이 실제로 신이어서 실제로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총통이 됐다라고 뭐 생각해 봄직한 물론 그 아벨은 굉장히 허접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멋진 신세계의 총통들은 실제로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곳곳에 건설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통제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세계관이죠. 근데 그 인간이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걱정을 할 수 없게 그렇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행복한 삶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멋진 신세계가 역설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왜 이거를 역설적으로 안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더스 헉슬리 저자 본인은 이걸 진짜 역설적으로 쓴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책의 구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존이라는 사람의 존재, 그게 이 세계의 역설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은
자신이 멋진 신세계라고 동경했던 그 세계에서 음. 자살하잖아요. 네. 야만인 세계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네. 최소한 이 멋진 신세계에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는 그거에 환멸을 느껴서 자살을 하게끔 되죠. 그리고 근데 이 세계에 있었던 린다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 세계가 멋진 신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역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존의 입장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존의 입장에서 바라본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요. 존은 야마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서술 트릭인데 멋진 신세계 입장에서 야만인이라 얘기하니까 존을 진짜 우리도 야만인으로 보게끔 돼요. 맞는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 쪽에 가까운지. 야만인 쪽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야만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진짜로 멋진 신세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 세계는 존재해서 안 되는 세계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멋진 신세계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올더 석슬리는 그런 아주 소설가의 이 트릭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이거 읽다가 그래 얘는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우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묘사된 야만인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질투도 하고 막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막 투닥대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 안에서 막 핍박이 있고 네. 이런 세계예요. 그거를 야만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역설인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역설인 거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그리고 요즘 이 책을 리뷰하는 것들을 조금 보면요. 네. 더 충격적인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일부 리뷰에서는 근데 이거 나름 괜찮은 세계 아니야? 그럴 라는 수도 게 있겠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게 정말 멋진 신세계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생각이 나를 좌우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워낙 좀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는 그냥 이게 낫지 않아? 몸은 편할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고통도 없어. 그리고 소마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돼. 이거 괜찮은데? 나는 진짜 멋진 신세계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리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책이 처음 써졌을 때 당시만 해도 리뷰에 100이면 100. 이건 역설이다. 멋진 역설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게 지금은 진짜 신세계일 수 있겠는데? 라는 리뷰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 면에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그렇죠. 리뷰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점점 뭔가 지금 시대가 약간 그런 그 야만 세계랑 그 멋진 신세계 사이에 약간 걸터 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만인으로 살고 있지만 약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 마약도 하고 좀 뭔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좀 나의 정신적인 자유를 꿈꾸는 결과적으로 그냥 딱 하나죠. 내가 지금 있는 문제의 해결. 이 세계에선 실업도 없고 이 세계에서는 뭐 아무런 뭐 사회적 문제 존재하지 않고 부정부패 없고 그런 게 해결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을 닫아놓고 그 인간적인 해결에 24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이 삶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할 시간 따위는 없죠. 오히려 또 점점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세상이니까 오히려 그런 신에 대해서 더 배제시킬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신이 존재하지? 신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더 이런 그런 유토피아 쪽에 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수많은 이념들이 그렇게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가 버나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나드 마르크스예요. 이름이. 실제로 혁명. 실제로 마르크스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유명했던 극작가인 버나드 쇼 플러스 칼 마르크스. 그래서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름을 따왔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실존 인물에서 실존 위인들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라는 그 사람 자체가 인간의 문제는 경제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평등 분배를 이룩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의 재조정 이걸 통해 가지고 부의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게 행복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를 꿈꿨던 사람 중에 하나죠. 마르크스도. 근데 1930년도에 그걸 미리 차용을 하고 네. 이 세계를 비아냥거릴 수 있었던 올더스 헉슬리는 정말 대단한 거죠. 뭐 하시는 분인가요? 올더스 헉슬리는 SF 소설가예요. 실제로 이런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써왔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좀 미래 예측적인 이런 세계가 온다면 이라는 가설 하에서 이런 거를 써오던 사람이에요. 과학에도 좀 발을 담그셨던 분인가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는, 근데 이 소설을 봤을 때는 그냥 과학적인 생각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이미 되어 있어. 그러니까 독자들도 그냥 이 세계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돼요. 과정은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정은 대충 안 나와 있고, 아무튼 인간은 공장에서 생산이 돼.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거를 쓰게 된 영감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상용화되면서 그러면서 대량 생산 시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상상을 한 거죠. 사람도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지 않을까? 인간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 상상을 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낸 게 멋진 신세계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러면은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모두 다 벤제가 되겠구나 하고 하나하나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실제로 그 세계관으로 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는 달력이 달라요. 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는 지금 그리스도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스도 달력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를 0년으로 하자, 이때를 서기 원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 서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 이전 이거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헨리포드력을 써요. 헨리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헨리포드. 네,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자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사람이죠. 이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게 이 사람의 최고 업적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 경제적으로 펌핑을 하죠.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니까 갑자기 이 거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되죠. 그런 시대가 되죠. 이 헨리포드가 신으로 추앙받아요. 거의. 종교는 없는데 헨리포드는 존재해요. 헨리포드에 대한 위대함 이건 존재하고, 이 시기에는
AF 632년. 그러니까 헨리 포드 이후 632년이에요. AD가 아니라 아노 도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AF 632년. 그래서 이걸 지금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2540년쯤 돼요. 올더 석슬리가 하나 틀린 거는 이 시대는 한 그러니까 한 600년쯤 지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상정한 그런 SF 세계관들이 대단히 많이 우리 삶에 이제 각인이 많이 됐죠.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 알아요? 아니요. 저는 그 영화 봤을 때 이 멋진 신세계를 가장 그냥 모방했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그거거든요. 물론 영화 자체는 그냥 액션 영화예요.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총 가지고 막 이러면은 막 1대 100 가능하고 막 이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세계관 자체는 이 멋진 신세계 세계관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냥 표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너무 갖다 썼는데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통제를 받고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는 게 금지된 시대예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는 거를 처단하기 위해서 클레릭이라는 이제 이런 보안관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무공을 뽐내죠. 막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정화된 시대, 이퀄리브리엄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제거하는 약물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마와 같은 거죠. 주기적으로 투약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투약을 거부하고 감정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범죄자처럼 찍혀 있죠. 그래서 개토를 만들죠. 그 야만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개토에 들어가면은 책이 존재하고 고민형이 존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악보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치 존처럼 이제 거기서도 거기서 그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감정에 눈을 뜨게 되죠. 원래 최상위 클레릭이었지만 이제 감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약 투약을 안 하게끔 되고 이 감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러니까 야만인들에 해당하는 이 범죄자들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에 총통에 해당되는 이 시대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창조자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죠. 온갖 액션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액션물이에요. 그냥 나 잘났다 하는 액션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너무 멋진 신세계라서 그래서 그 총통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죠. 딱 쳐들어가니까 거기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서재에 이렇게 책이 쫙 굳혀져 있고 표절인데? 네, 그러니까 뭐 바로크 시대의 막 그런 인테리어와 이런 게 쫙 펼쳐져 있죠.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게 다 존재하죠. 그 안에는. 거기서 이제 뭐 그 영화니까 거기서 이제 실컷 싸우고 이제 이겨서 이제 인간이 감정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지만 그 앞까지의 모든 그 세계의 설계는 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질문을 던지죠. 거기서는. 멋진 신세계도 감정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랩넌트들은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어떤 걸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소마 아닌가.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소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소마는 육신이거든요. 진짜 몇 주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나의 문제를 위한 것일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올더 석슬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거는 불교적인 어, 그런 것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 되찾고자 하는 거는 인간성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충격과 음, 신선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지만 근데 그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접근했을까 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멋진 신세계가 왜 신세계냐면요. 기존의 세계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수고와 고통이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신세계는 그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음,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더 석슬리가 이거를 썼을 때 그때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음, 그리고 공장 시대의 인간적인 그런 걸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쓴 거 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참, 네. 그 시대에 또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잖아요. 약간 예. 그 뭐였죠? 그 무슨 찰리 채플린 그 막 모던 타임즈. 에 어우 고전 영화를 안 해. 이것도 책 그 교과서에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군요. 그 약간 산업혁명 할 때 이 맞아요. 그 영화 나오잖아요. 음, 이게 자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던 음, 타임즈. 그것도 되게 좋은 예시죠, 음, 진짜로. 그러니까 그것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맞아요. 영감을 얻은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거잖아요. 음,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되게 찰리 채플린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행동해서 그렇지 음, 블랙 코미디거든요, 엄청나게. 그 음,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딱 그 이 멋진 신세계랑 비슷한 음,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음, 좀 해학적으로 표현한. 근데 결코 그냥 웃을 수만 없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거든요.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최악이죠. 네, 진짜 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올더스 헉슬리는 약간 답을 주지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더 랩런트에게 남겨진 그런 미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 후대나 왜냐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잖아요, 지금보다.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1세대 다락방 이제 멤버분들은 점점 음,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그렇죠. 후대는 이제 좀 점점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음, 저희가 진짜 이부 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미션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맞아요. 조금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닐까. 오늘 이 진짜 책을 그런 것 통해서.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랩넌트라는 거 음, 이미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랩넌트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답을 줄 수 있는 랩넌트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로 만족해라고 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음,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종교라는 것도 필요 없어진 시대에 네, 과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으로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러고 그걸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왔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와닿았던 게 1세대 목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음,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이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데 근데 어 우리 중에도 점점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이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이번 주 썸탐이 아마 다 그 내용일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쩌면 나도 되게 섞어서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이것도 있어야 돼라고 음,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멋진 신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다른 게 섞이면은 딱 그냥 야만인 취급받겠다 그냥 음, 다른 게 그냥 섞이는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야만인 취급받고 짓밟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배척하든지. 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가야죠. 저도 약간 옛날에 좀 이렇게 안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는 걸,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좀 갈래로 나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잘 믿으시다가 뭐 어떤 분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길로 가신 분도 계시고 진짜 저희가 조금 진짜 원색 복음 그런 기본을 계속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복음. 그러니까 뭐 이 멋진 신세계처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다 갖춰졌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하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행복한가? 그걸 아멘할 수 있는가? 그게 지난주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아직은 미션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잃어봐.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봐. 모든 걸 잃어본 다음에 그때 나오는 게 진짜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잃었지만은 나중에 좀 채워주시겠지. 난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걸 잃은 그 상태 그냥 그 상태가 가장 그리스도 하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결론 안 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걸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채워줄 걸 상정하고 믿는 거랑 이미 채워진 거랑은 다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랩런트인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겠죠. 저는 지난주에 그 미션을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질문이 오게끔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뭐 크게 뭘 잃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좀 자극이 삶에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뭔가? 소마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생각하게끔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좀 눈물 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시대엔 딴 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걸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에서는 진짜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답, 방법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방법의 최고봉은 소마거든요. 이거면 행복해. 근데 그리스도로 만족함 얻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모든 갈등과 이런 게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하고 부족함과 어려움 그리고 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게 다 존재하는데 근데 나한테 그리스도로 결론 나와진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는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선으로 삼는가? 그거를 계속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 아닌가? 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럼했던 것 같아요. K님은 어떤가요? 저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약간 아까 그런 두 개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부유하지만 복음이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이 있는. 아직까지도 뭔가 부유하고 복음 있고 싶지. 아니 복음 가지고 부유하면 최고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도 채워주시고 빛의 경제가 있는 랩런트. 빛의 경제가 있는 랩런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거 다 가지고 싶지. 복음도 내 거, 경제도 내 거, 세상의 지혜도 내 거. 저는 약간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번에 그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정말 너 우리에게 복종을 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할래? 아니면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고 죽을래? 제가 진짜 그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바로 친일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이 살고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이런 목사님, 분들.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상황이 안 닥쳐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들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은. 음. 그리고 그거는 그때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되게 두렵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쪽팔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체면이에요. 체면. 음. 쉽게 말하면 저를 감추고 있던 덫은요. 체면이에요.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부차적인 것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은 못하면 쪽팔리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놓고 여기서 뚝 떨어져 봐. 그럼 더 쪽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못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잘해야 돼. 왜냐면 못하면 쪽팔리니까. 경제도 있어야 돼. 가난하면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것보다 무서운 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당당하게 죽고 싶지 쪽팔려서 죽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저를 감추고 있던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주셨잖아요. 네. 유튜브 방송은 쪽팔리기 딱 좋아요. 목소리 어긋날 때 그리고 내 목소리 왜 이러지? 막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점은 얼굴이 일단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상태. 제가 왜 얼굴을 안 내보내겠어요? 쪽팔리지 않으려고 안 내보냈지.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드러나고 나의 수준이 드러나고 모든 게 그냥 여과 없이 박제돼가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이 쪽팔림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쪽팔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쪽팔리기 싫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질문을 계속하다가 그러다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저한테 있어서 들어온 말씀이 그거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답이 됨이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게 저한테 레마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체면은 진짜로 이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그냥 계급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체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체면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의 괜찮음을 보고 복음받지 않거든요, 절대. 그리고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은 너무 뜬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 타이밍에? 라는 시점에 이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하필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야 뭐야 막 하는데 얘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접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체면이나 제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나의 성적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저는 뒤에서 2등이었고 그때 얘는 앞에서 2등이었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는 상황에 만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 순간 이 영적인 거 앞에서는 지금껏 지켜왔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걔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팔리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미션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네가 그러는 거 이 멋진 신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이 신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세계가 와. 너가 살아있는 중에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정말 근접하게 계속 올 거야. 그리고 너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가까워질 거야. 빠르게. 그러면은
이 시대에 너가 후대한테 무슨 말을 할래? 음, 나는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 얘기할래? 아니면은 내 체면이 모두 다 벗겨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 났다. 이걸 얘기할래? 이거를 질문을 받은 거죠.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그게 그 질문이 오는 그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몇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음. 그리고 제가 알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랜디님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체면에 관한 부분이나. 쪽팔리기 싫지. 누가 쪽팔리기 좋아하겠어. 아, 물론 우리가 뭐 억지로 일부러 쪽팔릴 필요는 없죠. 뭐 억지로 뭐 쪽팔린 걸 사서 할 필요는 없죠. 물론 노력하고 그 기본적인 건 해야죠. 기본적인 건 하고 뭐 기독교인 욕먹는 짓은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게 체면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그걸 지키는 게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왜 우리가 지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는 거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좀 당당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어떨 때?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카톡 프로필에 막 이렇게 해놓고 카톡 상태 오직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막 막 그런 메시지 나올 때마다 막 그렇게 팍 해놓고 십자가 막 대단 막 좀 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대단하더라고. 왜냐면은 막 주변에 친구들이 막 너무 기독교 막 욕하고 이러니까 네. 너무 막 욕하고 막 그런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뭐 걔는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쉽게 나 예수쟁이다 이렇게 막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부분이 참 신기해서요. 저는 이제 이 소설,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를 보면서 다시 소설 얘기로 넘어왔어요. 멋진 신세계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어떻게 보면은 멋진 신세계가 우리의 현장이고 야만인이 랩넌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만인 취급하는 날이 곧 온다. 이미 반은 그렇죠.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말이 탄생했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가? 그 카톡 프로필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저도 해봤는데 그때가 제가 잘 믿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좀 아직도 좀 겉으로 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제 상태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 한 분 중에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예, 그 정말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이 당당해라고 해가지고 나는 모든 삶이 다 복음이야 이렇게 나오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제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걸 했을 때가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복음뿐이야. 막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주변 세팅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영어 성경으로 적어놓고 막 그 멋있는 구절 찾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막 내 삶을 각인해야지 해가지고 막 그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저한테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랑 이 구절이랑 너무 다른 거야. 저는 반대로 뭐 그 음부의 건세가 절대 너를 틈타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여러 번 틈타고 왔거든요.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지웠던. 그럴 맞아. 때는 좀 복음이 부끄러운 약간 맞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이거 괜히 기독교인 욕먹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수억 드는 거예요. 그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몰입되는 상황은 주변 세팅이고 뭐가 없이 그냥 그 상황에 집중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 음.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겉모습이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같진 않다는 거죠. 여러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단해지고 싶은 거지.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한 걸 갖다가 대단한 간판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간판을 걸었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면은 복음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건데 이걸 어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좀 욕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해야겠지만 근데 그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도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을 정도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끔 된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접근 가능한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노력을 한 적이 몇 없어요. 그 노력이 된 적이 몇 없는데 내가 최근에 한 결단은 그거죠. 힘을 얻어야겠다. 그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야겠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이 나한테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겠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이렇게 도토리를 한다는 게 여기에 뭐 1시간 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또는 뭐 썸탐을 한다는 게 나한테 있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모든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부끄러울 때는 뭔가 안 될 때거든요. 뭔가 안 되니까 여기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걸 내 걸로 바꿔버리는 순간 나의 마음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잘못된 감정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내가 시작한 게 아닌데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다 아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멋진 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그냥 야만인으로 조롱받으며 살 뿐이다. 라는 게 저한테 부딪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며칠 전에 그런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그게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담는 그런 채널인데 영국 남자? 그 부분 말고 다른 그 부분의 친구분인데 그 되게 그런 이제 포장마차에서 닭을 하나 딱 시켜놓고 자신의 요즘 그런 신앙 상태 이런 거에서 좀 자기가 이렇게 타투를 이렇게 말씀 성경 구절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국이 옛날부터 조금 크리스찬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게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좀.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되게 일반인에게 더 비춰지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조금 너무 그런 부분을 좀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어차피 해밍은 하셨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기독교 기반의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이들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부분이 약간 음, 부러웠다. 그래서 갑자기 부럽긴 생각이 하죠. 났어요. 네, 부럽긴 하죠. 부럽긴 한데 어쩌면은 약간은 위기처럼 느껴지는.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얘기하기 좀 음. 그렇고 뭐 이런 호부 호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어쩌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랩런트들이 되게 풍족한 상황에서 응답받은 적이 몇 명 없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 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참 그런 상황에서 다 되게 그 안에서 진짜로 좀 찾았거든요. 오히려 되게 흔해지면은 아까 한국 얘기했듯이 그 메시지가 흔한 곳에서 오히려 좀 메시지의 귀중함, 복음의 음, 귀중함을 좀 놓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아닌 거를 조금 체험해 봤을 때 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복음 문화를 만들긴 해야죠, 우리가. 만들긴 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디서든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음, 막 꼭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복음 문화라는 거는 정말로 누룩처럼 그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24시 그냥 누려지는 거. 이게 복음 문화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결론은 보이는 거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그 K님이 속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항상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항상 그 부분 속는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그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학 수련회 가면 누가 딱 한 모델 같은 애가 딱 나와가지고 막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앉아 있는 저의 심정은 나도 저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약간 이런 난 생각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뭐지? 나는 랩런트 아닌가? 이러면서 혼자 막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러면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복음도 있고 돈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음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어. 네.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 겸손해 심지어. 모든 걸 다 갖춰줬어요. 음, 이 사람. 그리고 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케이님 본인 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사람이 더 축복받았나요? 축복은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닌가요? 아멘. 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다가 진짜로 누리는 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전 그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음, 그게 좀 마음에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전 지난주에 했던 그 미션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음. 멋진 신세계로 출발해서 이 도토리 정말 복음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밌지 않나요? 훨씬 재밌죠. 저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엔 그거고. 음, 그러니까 책을 잘 읽자. 책도 오늘 되게 심층적으로 잘 읽지 않았나요? 네.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전에 읽었을 때 좀 지루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읽었을 때 정말 지루했어요.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재미없을 줄 좀 알았죠. 되게 빨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음, 이거 읽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도 되게 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점점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도토리를. 아멘. 오늘 몰입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미션 그걸 확인했다는 면에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자화자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레벨을 조금씩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만. 근데 그게 주마다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게 느껴져요. 감사한 것 음.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 맞아.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도 예배에서 나오고 맞아요. 여기서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싶었던 부분들이
그 예배 때 말씀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소름. 소름 돋고 항상 그러니까 예배 듣고 나서 이걸 다시 들으면 살짝 부끄러운 거, 살짝 쪽팔린 거 그게 있긴 예배를 있는데. 조금 첨부해야 되나 끝에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새벽 방송. 막 부족한 그대로 이제 쓰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오늘도 예배 드리면 또 뭔가 좀 이거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래도 좀 감사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와, 시간 엄청 지났어요. 몇 분인가요? 57분이에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엔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K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이때까지 녹화한 것 중에 좀 가장 신나게 떠들지 않았나요?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보면서. 그래서 뭔가 방금 아까 조금 떠오른 생각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출연을 또 다른 방송에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랩런트에 공감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본방 오자. 본방 갑시다. 네, 네. 제가 한번 출연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알아서 계약을 맺어주시나? 왜냐면은 뭔가 네. 항상 그런 나오는 부분은 약간 좀 잘 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못 되는 사람의 조금 잘 되는 사연 오면 어떡하려고. 좀 그런 부분도 공감하면서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연이 온다는 거는 대부분 잘 안 되기 때문에 와요. 그 잘 되는 사연 자랑하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다락방에서 또 이제 모태 신앙의 그런 얘기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다음에 복나방 할 때 K님이 출연하는 거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방송 출연하는 K님의 모습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사연을 좀 집중 배치해야겠네. 사연이 아니더라도 사연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테마로 잡으면 되니까요. 사연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한번 K님과 이거 재밌겠다. 나도 제가 기대가 돼요. 막. 내가 설레.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방송. 본분을 잊어버렸어 지금. 독서를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새로운 본분을 만들면 돼. 어차피 이것도 본분이 아니었어. 기대가 돼요. 제가 다음 방송 아주 마이크를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뭐 인사하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 책 정했어요 혹시? 네. 네, 다음 주 책은 소개해야지. 제가 조금밖에 안 읽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라는 책이에요. 미치 프리스텐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게 예일대에서 강의로 한 내용인데 수강 신청을 엄청나게 했었던 사람들이. 할 법하겠다 그런 제목이면.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궁금하네요. 인기 있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항상 좀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많죠. 유명인들의 맞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거. 인기 있고 싶은가.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면 괜찮긴 하겠는데 근데 늘어나더라고요 은근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힘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있는 K님한테 큰 힘이가 되고 있고 저한테 큰 힘이가 되고 있다. 그게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구나 인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인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철로역정 원래 이번에 하기로 했던 그 철로역정은 다음에 미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빨리 인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K님 인사해 주시고 네. 저희 바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좀 아웃사이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팟캐스트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청취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지속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7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